그 대전 근대 도시입니다. 1905년에 경부선 천호가 공주를 안지하고 대전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게 공주보다도 그 이후로 대전이 인구가 많아졌었어요. 그 전에는 100년 전만 해도 공주에 속해 있는 공주목이라고 거기에 속해 있는 유성현, 진잠현, 회덕현 그 현이라는 곳이 바로 지금 합쳐져 가지고 대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전은 조그만 마을이었어요. 대전 2라고 보자죠. 회덕현이. 그러기에 철로 구석 당시에 발전해서 도청 소재지가 공주에 있던 것이 1932년에 대전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청이 1931년도에 지어지고 같은 해에 도지사, 관사가 여기에 지어졌습니다. 여기는 이 일본 사람들이 볼 때 지형적으로 아주 명당짜리라 해가지고 도지사, 관사가 들어가고 또 거기에 도청에 근무하는 기관장들이 국장들이 요 옆에 같이 이렇게 있어서 이걸 관사촌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 이제 이것을 시에서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사가지고 원래 충청남도 수산이기 때문에 사가지고 여기 문화공간으로 지금 만들면서 퇴임이 오래 백제 시대 때부터 퇴임이 산성이라고 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랬던 퇴임이라는 것은 이렇게 퇴임이 산성인데 봉우리 위에가 이 산성이 이렇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퇴임이 산성인데 거기에 이제 이 관사를 지었죠. 여기서부터 도지사 관사하고 거리는 한 700에서 8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평수가 1014평 정도 되고 대지가 그리고 건물 이렇게 지은 게 한 140평 정도 건축을 지었는데 동양식, 한국식, 일본식, 서양식 이 세 가지 방식으로 건축을 지어졌습니다. 지을 때 그 도지사가 일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권위 의식이 셌어요. 도청에서 가장 높은 충청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자기다. 예? 그러니까 이 자기한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을 높게 보이기 위해서 이 건물에다가 아주 최고로 권위의식을 상징해서 건물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마지막 그 지사는 이 안희정 지사가 여기서 머물렀어요. 그리고 또 이 3번 정도 머무르신 분은 옛날에는 도지사를 3년씩 했거든요. 그래서 9년간 도지사를 했던 심대평, 이유안 도지사 여기서 생활했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건물 짓을 때 다른 도는 우리가 근대 조선이에서 일본 강점기로 구한말이에서 일본 강점기로 넘어갈 때 그때들이 다 지었어요. 1909년이나 10년 사이에 그 도청이 지사나 이렇게 했는데 이 대전만은 1932년에 그 전에 공주에 지어졌겠죠. 32년에 지어서 일본 깃발을 상징했다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일본 깃발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권위의 의식을 상징하기 위해서 둥근 창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옆에도 저쪽 보십시오. 둥근 창인데 완자 문양의 꽃 완자 문양의 그 무늬가 새겨졌죠. 저는 한국적인 무늬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문의 문살이 고급스러운 문살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여기에서 아르데코 문양이 나옵니다. 1920년에서 1930년 사이에 서양에서 그 미술의 선을 위주로 해서 미적 감각을 살린 그 하나의 그 건축 양식이에요. 문살 같은 거 만든다든지 기둥을 설치해서 아름다운 모양을 만든다든지 하는 아르데코 문양들이 이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걸 이제 포치카라고도 빼치카라고도 뭐 말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서양식이죠. 여기서 불을 떼면은 이 열이 이 벽을 통해서 집을 한 바퀴 돕니다. 그래갖고 굴뚝이 두 개가 있는데 굴이 다 나가고 또 저쪽에 가면 그 재 같은 것을 뽑아내는 굴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 훌륭하게 지어진 집입니다. 이 위에 있는 이 모양도 인조대리석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일본말로는 도키다시 지금서 세면으로 만드는 건데 세면을 하면서 요 속에다가 하얀 돌가루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갈아서 그 대리석의 모양을 내는 게 독지다시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이 타일이 붙었죠. 타일을 일본서 직접 제작해가지고 그때 갖고 와서 달아서 만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곳이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1950년 6월 25일 날 갑자기 그 괴뢰 도단들이 우리 남한을 공격해 왔어요. 그래서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피란을 왔어요. 와가지고 여기서 5일간을 머무릅니다. 근데 이 피란을 오게 된 동기는 소련제 탱크로 펑펑 쏴대고 내려오는데 우리는 그때 탱크가 없었어요. 미국 탱크가 있는데 그게 오키나와에 있었어요. 그때 1950년서부터 45년서 해방이 됐잖아요. 그때서부터 59년 사이를 미국 군정청 사이에 북쪽은 거의 소련이 이제 김일성이가 운영을 했지만은 소련이 관계했고 소련제 탱크로 미국을 내려서 우리가 속수무책 여기서는 125mm 국사포가 최고 무기인데 아무리 고놈으로 쏴도 끄떡 감고 드릉드릉하고 탱크가 밀어오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나 그 관료들이 전국 관료들이 다 대전으로 피라는 거예요. 먼저 어디로 내려왔었냐면 프란치에 일사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는 그 대구로 갔대요. 대구로 갔다가 다시 안 됐구나. 대전으로 가자. 그래서 대전으로 와서 여기서 임시 정부가 한 5일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부통령도 이시영 부통령도 오고 이런데 이 자리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무초 대사를 부릅니다. 미국 대사가 무초였어요. 그걸 불러서
우리가 지금 이 피라는 온 이유는 저기 그 공산 괴뢰군들이 탱크로 이렇게 밀고 내려니까 도저히 속성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밀려왔는데 제발 우리 탱크를 좀 보내줘서 우리가 대항할 수 있게 그런 도와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갖고 한 게 이제 그 소파 협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유엔도 개입하게 하고 그래서 그 협정을 여기서 했어요. 부사 작전권을 거기다 유엔한테 줘야 그것이 협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다시 우리가 작전권을 전쟁이 벌어졌을 때 작전권을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도 우리 해결 못하고 있어요. 이 현실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회의를 여기서 해서 탱크가 왔어요. 부산, 목포, 또 이 인천은 메가더 장군이 그때 당시에 인천 상륙 작전에서 딱 막아버렸죠. 또 목포, 부산 쪽에서 탱크가 왔어요. 저는 그때 나이가 6살에서 7살 그 사이이기 때문에 그것을 역력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북한 괴뢰군들이 난 그때 목포에서 살았는데 목포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탱크가 또 그 배를 미국 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철선같이 생긴 거 거기에서 탱크가 내려서 시가지를 미국 탱크가 두릉두릉 하고 오는데 까만 그 군인들 껌등 있잖아요. 그 탱크 위에 앉아가지고 또 거기서 기관총이 그 탱크 위에서 이렇게 딱 설치해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이제 막 박수치고 나가서 이제 손 흔들고 그러면은 쪽거리들을 막 던져주고 껌도 던져주고 미군들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헬로 하면서 쪽거리들 기분이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또 방송을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서 했습니다. 그것이 오기 전에 방송을 뭐라고 했냐면 내려와서 그 현장의 그 방송이 목포에도 이 목포 시청하고 우리 집만 라디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만 30개 진공관 라디오가 있어서 그것을 직접 저는 음성을 들어서 제가 압니다. 조금 들어보세요. 그 방송 소리. 애국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새벽 4시에 공산 괴뢰 도당들이 우리를 침범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도 우리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금방 괴뢰 도당들은 물러날 것입니다. 한 방송을 여기서 했습니다. 그 얼마나 내가 여기 와서 이 해설사 하면서 이걸 보니까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서 또 내가 원래 또 연극도 좀 했던 사람이니까 그것을 연습을 이 말하려고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난 들어오고 싶어서 한 10여 년, 6, 7년 되네 해설을 하면서도 여기를 들어오고 싶었는데 그땐 도시야 공간이라 못 들어야 하는 거야. 일반인은 절대 못 알았어요. 안희정 지사 있을 때도.
그 허가를 안 해주는 게 그런 곳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얼마나 좋아요. 자, 이제 돌아봅시다.